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정희입니다.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극적인 성공담이나 화려한 변신담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무게와 어느 날 찾아온 작은 기적은 듣고 나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겁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 52살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가장이고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언제나 돈이라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젊은 패기로 꿈도 꾸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병이 찾아오고 나면 꿈 대신 계산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하나로 버티셨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을 지키며 집안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는데 어느새 어머니의 눈에는 근심이 자리 잡았고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막 진입하려는 나이입니다.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작은 딸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학자금과 생활비 그리고 생활비와 대출 이자들까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치의 대출과 병원비, 집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미미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어느 날은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숫자와 영수증을 들여다본 적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하는 허탈함에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둠 속에서는 죽음이 답처럼 보이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못했던 건 바로 가족이 있기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한 미소, 어머니의 손만 나는 밥 한 그릇,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 이들을 생각하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가운데 제게는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끔 재미로 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한 장의 종이는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주를 견디게 해주는 조그만 등불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나라는 마음 하나로 밤에 잠들기 전 복권을 꺼내볼 때면 잠깐이나마 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습관은 어느새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헛돈 아끼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종이 하나가 제게 희망을 주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밥을 차리는 일처럼 그 작은 루틴이 제겐 삶을 유지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빚 독촉장이 오고 전화벨이 울리면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이번 달은 어떻게 하냐 하고 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말문이 막힌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남자로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의 자리에서 무능하다는 자책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 일이었지만 요즘 제 얘기를 꺼내면 친구들 눈빛이 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둔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립감은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저는 작게나마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웃을 때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국물에 손이 가는 순간 일터에서 누군가 민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건네던 진심 어린 단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날이 그렇게 희망으로 버텨진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집안 대출 이자 명세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아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안의 고독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밥을 하고 약 챙겨드리고 회사로 나가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면 잠깐씩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생존의 루틴 속에서 저는 늘 마음속에 작은 소망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그냥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아버지, 웃음이 돌아온 어머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소망 하나가 제가 로또 한 장을 사는 이유였고 그 소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장 퇴근길, 땀에 젖은 작업복은 하루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기 전 발길은 자연스럽게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습관. 저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들며 조용히 로또를 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백 장, 수천 장을 사왔지만 돌아오는 건 고작 몇천 원짜리 당첨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그렇듯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켠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에이, 또 꽝이겠지 스스로 웃어넘겼지만 어쩐지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켜고 허기진 배를 달래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추천 방송을 켰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화면에 뜹니다. 이거 맞네. 두 번째 번호. 또 맞습니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세 번째 번호.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숨이 가빠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순간 손에 쥔 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아니 수십 번이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나 진짜 1등이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심장은 지금 돌이켜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이거 사기 같은 건 아니겠지?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복권을 들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로또 당첨 사기, 한순간에 망한 당첨자,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머니 속에 당첨된 복권을 넣고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하루 종일 쿵쾅거렸습니다. 어깨 너머로 누군가 제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길을 걷다가도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로또 1등 됐어. 처음엔 어머니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농담을 다 하냐? 우리 집에 그런 운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복권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견뎌온 고통과 무거움이 한순간 풀려나며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래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빚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세상이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중년 남성입니다. 회사 생활 30년,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해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현실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독립을 준비하고 부부 사이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 반은 지나갔는데 너무 고지식하게만 굴지 말고. 그 말은 별것 아닌 농담이었지만 민수 씨 마음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낯선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오랜만에 받은 누군가의 관심. 그 작은 불씨가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 씨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죠. 그녀는 회사 후배의 친구로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태도에 민수 씨는 이상하게도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커피 한 잔,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민수 씨의 일상 속에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민수 씨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민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설렘이 결국 그의 가정을 흔드는 커다란 파도가 될 거라는 걸요. 당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의 며칠은 이상하리만큼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선 기쁨의 기운이 맴돌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무게가 자리했습니다. 기쁨은 컸지만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제가 받게 된 건 돈이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내려진 선택들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 병원비와
그간 밀린 의료 비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고 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소한 반찬을 준비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게 보이던지요. 그 순간 저는 돈을 번 기쁨보다 가족이 편해진 것에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니 이제는 자녀들이라고 불러야 할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었고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작은 목공 일을 배우고 싶어 했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걱정 때문에 쉽게 못했을 결정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첨의 축복은 곧 시험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연락 끊겼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고 같이 투자하자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교묘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이때 절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전 친구인 척 다가왔고 누군가는 친절하게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 순간 우선 가족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피했고 큰 투자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으로 화세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휩쓸려 실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결국 행운은 나의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친척이 갑작스레 큰 도움을 청해왔고 그 요구는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이 요구는 무모하다는 이성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척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범위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과 자기 파괴적인 도움은 다르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의 공기는 변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예전보다 활기가 돌았고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모든 걸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관계의 회복과 진심은 돈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었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게 찾아온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도 시험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시선, 그리고 제 선택 하나하나가 무거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투명하게 기록하고 설명한다는 것. 모든 큰 지출과 투자, 기부는 가족 구성원에게 공유했고 필요한 경우 서류로 남겼습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늘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의했습니다. 셋째, 내 삶의 루틴을 버리지 않는다. 저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상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를 행운아라 불렀지만 저는 그 단어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외형보다 제가 가족과의 신뢰를 회복한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아이들은 저를 좀 더 신뢰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제가 가장 욕심내고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로 인해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있었고 어떤 친척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쓰느냐였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땐 단호히 거절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은 다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연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로또 당첨 전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상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 숨이 막혔고 아이들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밤새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포기하면 그 다음 날에는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저는 작은 루틴 하나를 지켰고 그 루틴이 언젠가 기회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왔을 때
저는 돈 자체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저는 그 선택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은 제 삶에 여유를 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예측 불허입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닥치고 때로는 잔잔한 날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걸음이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데려올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작은 희망 하나쯤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로또일 수도,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로또 한 장이었지만 그 작은 끈이 결국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 이야기처럼 작은 기적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